안녕하십니까. 나은필병원 김종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 염좌인 줄 알았던 수술까지 하는 그런 손목 통증의 실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어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당국대학교에서 17년 동안 교수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수부 전문 병원, 정형외과 병원인 천안 나은필병원에서 대표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에 그 수부 수술을 하는 수부 세부 전문의들을 관리하는 관리위원장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대학 때부터 어 그 최근까지 최우수 논문상을 많은 학교에서 받았었고, 할 정도로 학술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글로벌 의료 서비스 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시나요? 아 우리가 진화론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인류가 인제 걷기 시작할 때부터 인제 두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이 손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를 잡거나, 그런 동작들을 할 수 있는데, 동물들은 뭐 잡고 때리고 뭐 그런 거밖에 못하지만, 인류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다양한 활동 때문에 결국 뇌의 발달을 촉진하는 계기로 인해서 결국은 이게 '만물의 영장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서 하는 행동들은,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손목을 쓰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10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10,000번 정도 이렇게 손을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세수를 하고, 아니면 컴퓨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사실 손목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손목이 보내는 SOS라는 것을 바로 감지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히 잘 대처하셔서 어 생활하는 데 문제 없게끔 어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제 본론적으로 인제 제 환자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4세 여자 환자인데 손목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4년 전에 인제 음 길가에 가다가 살짝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는데, 처음에는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통증을 생각했는데, 이게 인제 뭐 계속 통증이 있으니까 병원 가서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했는데도 별로 좋아지지 않아서, 인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에서는 뭐 골절 소견이라든지 이런 소견이 없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인제 "한번 주사를 맞아 봅시다." 그래서 손목에다가 주사를 여러 번 맞으셨대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효과가 있는 듯 하다가, 그다음에 맞을 때는 효과가 전혀 없이 계속 통증만 있어서 그동안 4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병원에서 인제 MRI 검사를 해 봤더니, 이렇게 손목에 이 부분이 인제 일명 TFCC라는 병변인데, 그 부분에서 파열된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아 치료해서는 안 됐었을 환자인데, 결국 시간 낭비에다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낭비까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이제 수술을 해서 결국은 인제 증상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 많은 시간들 동안 많이 고생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손목이 뼈다, 염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1 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데요. 결국 인제 시간이 인제 약인데, 근데 만약에 이게 쪼끔 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통증 자체가 3주 이상 계속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인제 손목 인대 파열, 특히 인제 우리가 흔히 아는 TFCC 파열과 가끔가다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골절은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대부분 진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TFCC 파열을 강력하게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초기에 대응이 제일 중요한데, 이러한 초기 치료가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TFCC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요즘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그래도 인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손목은 음 사실 여러 개의 뼈로 구성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손목의 여러 가지 뼈들은 이거를 그냥 단순히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대로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가 인제 이 뼈를 지탱하는 구조물인데, 특히 이런 TFCC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인제 요골과 이 뼈가 요골이거든요. 요골과 척골, 그다음에 여기는 수근골인데, 이 수근골을 같이 싸고 있는 이러한 인대, 여러 가지 인대를 합쳐서 우리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영어로는 그냥 TFCC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손상이 된 경우에 우리가 인제 많은 손목에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대는 특히 인제 이 척골에서 인제 특이한 이렇게 부착 부위를 형성하는데요. 이렇게 인제 강하게 부착되어 있어야지 손목에, 특히 우리가 손을 돌릴 때라든지 아니면은 인제 주먹을 쥘 때 악력을 인제 강한 힘을 필요로 할 때는 이러한 인대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인대 형상을 보면 이렇게 인제 우리가 요러한 인대들은 이 손목 안에서 해먹처럼, 우리가 많이 보는 해먹처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인제 해먹은 인제 두 나무 사이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제 TFCC는 이렇게 밑에다가 하나가 더 이렇게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날려도 이게 인제 흔들리는 부분들이 덜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 형태로 인해서 이게 TFCC가 유골과 척골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그런 인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TFCC는 무릎으로 따지자면은 인제 반월상 연골, 그래서 손목의 반원성 연골이라고 하는데, 사실 무릎의 반원성 연골보다는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역할도 많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역할은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혹은 우리 체중에서 나오는 아 그런 힘을 분산시켜서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 흡수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인제 두 요골과 척골을 단단하게 매는 그런 구조로 해서 관절을 안정화시키고요.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목을 돌릴 때 별 문제 없이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저 부위에서 여기 매달려 놓았던 끈이 하나라도 끊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손목을 돌리는 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음. 그래서 TFC 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매달려 있는 끈, 해먹처럼 매달려 있는 끈 이 부위가 이렇게 파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시경 보면은 요 파열된 부위가 덜렁덜렁 된 거죠. 예, 그래서 해목에 매달아 놨던 끈이
끊어지니까 저렇게 해목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들어 올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손목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돌리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 질문께서 디솔트 님께서 솔트 씨솔트 님께서 "MRI에서 TFCC 중앙부 3 밀리 파열이라고 합니다. 3 밀리면 작은 건가요? 아니면 수술을 고민할 정도인가요?" 우리가 TFCC 파열은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중앙부 파열은 사실 의미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부에 3 밀리 팡 파열된 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그 정도 뭐 불안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 재활과 재활 치료만 해도 충분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강의를 좀 진행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TFC 손상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외상성 손상과 퇴행성 파열로 볼 수가 있는데요. 외상성 손상은 말 그대로 손을 짚고 넘어졌을 때 TFCC가 찢어지는 그런 경우죠. 강력한 힘에 의해서 찢어지는 경우이고, 퇴행성 변화는 우리가 음 단지 다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많이 쓰는 동작을 할 때, 일을 할 때든 아니면 뭐 가장 흔히 오는 것들이 인제 뭐 우리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무거운 걸 많이 들고 설거지하고 그런 분들, 그다음에 특히 미용사분들 머리를 깎으면서 손목을 많이 비틀고 가위질을 하면서 이렇게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퇴행성 파열이 잘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 타자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손목이 은근히 많이 그 회전 압력에 많이 노출이 돼요. 그러면서 이 TFC가 조금씩 마모가 되면서 결국은 파열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 근데 뭐 흔히 일부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서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요골과 척골인데 척골이 요골보다도 이게 좀 높게 치솟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파열이 더 쉽게 될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척골이 이렇게 더 높아진 경우가 많다고들 얘기하는데, 사실 동양인들이 약간 높은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인종 간의 차이보다는 오히려 손목을 반복적으로 얼마만큼 썼느냐, 손을 얼마만큼 사용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척골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양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후천적인 경우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인대가 좋지 않으면 결국은 척골도 이렇게 양성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TFC 증상인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흔히 우리가 보이는 거가 인제 손목을 인제 쓰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인제 문고리를 돌리고 할 때 그때 통증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특히 인제 많이 오는 것들이 인제 "바닥을 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인제 손목이 뒤로 젖혀질 때 가장 저항하는 구조물 자체가 TFC이기 때문에 요 TFC가 문제가 있을 때는 바닥을 짚고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손목을 이렇게 인제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돌릴 때, 특히 인제 TFC는 늘상 아픈 건 아니고 특별한 동작들이 있어요. 특히 인제 손목을 이렇게 인제 새끼손가락으로 구부리거나 이렇게 돌릴 때, 이럴 때 통증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인제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TFC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이거를 TFC 손상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제 우리가 손목을 보시면 손목에 인제 요쪽 척골 만져지는 뼈가 척골이거든요, 요쪽에. 척골을 쭉 따라 올라가시 보면은 요 끝에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뾰족한 부분. 요 뾰족한 부분의 안쪽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 요렇게 눌러 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TFC 손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부위에 통증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제 척골과 압통 검사, 호비아산이라고 하는데 요런 거 검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그 피아노 건반 증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을 때 나오는 소리인데 우리가 손을 이렇게 책상에 놓고 이 부위를 피아노 누르듯이 이렇게 눌러 보는 겁니다. 근데 인제 보통 이렇게 눌러서는 잘 들어가지 않죠. 근데 파열된 분들은 이 부위가 쉽게 손가락으로 누르면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하게 파열된 경우는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피아노 건반 징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압박 회전 검사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손을 서로 인제 악수하듯이 누르는데 이 반대쪽 손을 책상에 딱 놓고 위에서 오른쪽 손으로 누르면서 이 손을 누르면서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압박 회전 검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TFC 손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쪽도 또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 TFC가 이게 그 손상이 되면 이 손목의 모든 부위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힘줄들이 과도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인제 엄지손가락도 엄지손가락이 있는 거나 뭐 손목 뒤쪽에 있는 이런 힘줄들이 과도하게 힘을 많이 써서 그 부위에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거와 동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힘줄 염증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인제 요 손목에 TFC가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TFC 손상했을 때 사실 저한테 오는 많은 환자분들은 아쉽게도 이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TFC는 파열된 거가 있지만 초기에 잘 치료하면은 수술하지도 않고 잘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든 타임이 6 주거든요. 그래서 다치고 나서 6주 동안에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은 대부분 잘 낫습니다. 그러면 6주 동안 뭐 할 것이냐? 우선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손목이 회전되지 않도록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전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우선은 인제 아 그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팔꿈치와 손목을 같이 고정해 주는 이 장산지 부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제 그 손목의 회전도 적어 주고 그 손목의 이 그 굴곡과 신전을 또 막아 주기 때문에 아주 TFC 치료하는 데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인제 근데 사실은 이 장산지 부목은 너무 팔꿈치까지 하다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인제 손목만 잡아 주는 이제 단산지 부목이라든지 아니면 저렇게 인제 손목 보호대 앞에 인제 이런 쇠가 들어 있어서 단단하게 돼 있어서 손목이 움직이지 못하게끔 잡아 주는 이런 손목 보조기들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인제 손목을 고정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장산지 부목과 단산지 부목은 일반적으로 인제 다치고 나서 6주 정도 충분히 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동안. 근데 인제 그 기간이 지나서 6 주가 지난 다음에는 요렇게 인제 TFC 전용 보조기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손목을 인제 우리가 돌리거나 할 때 저 밴드가 꽉 조여지거든요. 그래서 TFC가 조여지는 그런 힘들을 저 보조기를 통해서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TFCC 부담이 적어져요. 그래서 이 만성적이거나 아니면 다치고 좀 시간이 경과돼서 6주 이상 지났을 때는 저런 보조기도 한번 써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렇게 인제 그냥 밴드식으로 이렇게
손목을 끼는 저런 밴드를 하고 이제 보조기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런 밴드는 그냥 압박 효과밖에 없고 TFC에 대한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TFC 치료하는 데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초반에 다쳤을 때는 그 부위가 붓고 그다음에 아프고 열도 나고 그러는데, 그때는 소염 진통제가 좀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약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통증이 많거나 붓기가 심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소염 진통제도 길게 쓰는 건 아니니까 한 일 주일 정도 써 주게 되면 저런 부위를 아프지 않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이렇게 고정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하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치료할 때는 초반에는 인제 다치고 나서 인제 급성기라고 하면 인제 2 주까지인데요. 다치고 나서 1-2 주까지 급성기인데, 이때는 인제 아주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단계인데, 우리가 인제 쉽게 예를 들면은 인제 우리가 다리가 인제 무너졌을 때 이거를 인제 새로 다리를 지을 때, 근데 처음에는 인제 어떻게 합니까? 다리가 무너졌으니까 그 무너진 부위를 제거를 해야 하잖아요. 철거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그런 철거하는 단계가 염증기라서, 그 염증기 때는 아주 시끄럽고 뭐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가급적이면 부어 있는 부위를 좀 붓기를 빼기 위해서는 이런 그냥 한랭 치료, 즉 얼음 마사지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2 주가 지나면 그다음에는 아무래도 인제 이렇게 증식기라고 해서 결국은 인제 우리가 다 철거된다면 어떻게 인제요, 철골을 다시 짓고 시멘트도 붓고 해서 인제 건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가 인제 증식기인데, 그게 인제 2 주부터 한 6 주까지가 그때가 인제 피크 지점인데, 그동안은 우리가 인제 온열 치료를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 주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제 이 그 재생되는 거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보통 온열치료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언제 냉찜질을 하고 언제 온찜질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급성기 때는 냉찜질을 하고 그래서 지나서 통증도 붓기도 많이 빠지면 온열치료로 바꿔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음파 치료도 인제 급성기가 지난 다음부터는 이런 초음파로 인해서 그런 다친 부위가 재생 자극을 더 증가시켜 줘서 그 부위가 인제 치료가 되게끔 유도하는 걸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인제 염증기를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인제 충격파를 여러분들 병원 가면은 많이 쓰시죠? 이런 충격파는 그 다친 부위에다가 충격을 강하게 자극을 줘서 그 부위에 인제 재생을 더 촉진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제 우리가 다리 공사를 지을 때 인제 인부들한테 일을 열심히 하라고 이게 독촉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파가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음 증식기가 지나면 인제 고정을 6주 동안 했고, 6 주가 지남부터는 인제 재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6주 동안 고정을 하고 하면은 인제 아무래도 손목이 많이 붓겠죠. 그래서 그 붓은 거를 풀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목을 뒤로 젖힌다든지, 예 인제 구부린다든지 아니면 돌린다든지 이런 회전 운동을 통해서 인제 재활 운동하는데, 우리가 인제 아까 공사에 말씀드렸는데 시멘트를 인제 우리가 철근하고 시멘트까지 부었는데, 이게 인제 시멘트가 인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단해지도록 일종의 인제 다지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제 재활 운동을 해야지 그동안 인제 재생됐던 여러 가지 콜라겐들이 인제 쪼끔 더 강한 콜라겐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배열 자체가 인제 우리가 돌리는 방향으로 콜라겐 배열이 다시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인제 이런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절 운동을 회복시키고, 그다음에는 인제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같이 인제 세레밴드로 인해서 인제 이걸 이제 강력한 회전 운동, 회내전, 그다음에 손목을 인제 뒤로 접기는 이런
운동, 그래서 이런 등처성 운동 등을 통해서 이 힘을 길러 줘야지 인대도 같이 보강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이제 손목을 다치면 인대가 다치면은 사실 인제 어떻게 보면 이제 뇌와 인대 사이에 있는 이런 통신이 끊어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고유 수용성 훈련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게 인제 뭐냐면 아 그 이게 인제 사실은 인제 한번 다치면은 그쪽 손을 많이 다치게 되는데, 왜냐면 이게 인제 다치게 되면 인제 우리가 뇌에서 다친 부위에 이게 일종의 인제 센서 같은 거가 인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손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따로 인제 몸 따로가 가는 거가 그런 경우죠. 그래서 다친 사람인 부위가 또다시 다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유 수용성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제 내 손목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인제 내 생각대로 이게 위치가 다 있는지는 한쪽 눈을 감고 반대쪽하고 인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감고 이쪽 돌아간 거가 실제로 인제 왼쪽과 오른쪽과 똑같이 돌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든지, 아니면 화면과 같이 인제 공 가지고 인제 던져서 이거 잡는 캐치하는 요런 걸 통해서 내 위치하고 지금 손목 위치하고 인제 거리 조정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통신을 다시 개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저한테 오는 많은 환자들은 주사를 맞고 왔었는데 "왜 낫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맞은 주사 보면 대부분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고 계세요. 예전에야 뭐 우리가 치료제가 별로 없을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굉장히 좋은 치료였었는데, 지금은 인제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항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물론 인제 초기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스테로이드가 정상 조직까지도 이렇게 재생 효과를 막기 때문에 결국은 스테로이드 때문에 더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처음에 통증 치료에는 좋지만 그다음에는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재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재발할 때는 더 약해져 있어서 통증이 더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테로이드 치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DNA 주사는 우리가 여러 정소에서 인제 DNA를 추출을 해서 이거를 주사로 놔주는 건데, 일종의 인제 재생 욕구가 있습니다. 다만 인제 이런 것들은 몇 번씩 많이 맞을수록 인제 이 약간의 면역 반응 때문에 주사 맞은 부위가 더 아파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DNA 주사는 좀 신중히 맞으시는 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PRP 주사는 우리가 인제 우리 몸에서 피를 채취해서 거기에서 혈소판을 포함한 혈소판 혈장을 추출해 내서 이거를 병변 부위에 놔주는 건데요. 이러한 PRP에는 우리가 염증 치료하는 재생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장인자를 포함해서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학적 논문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다만 인제 이런 PRP는 농도가 진하다 보니까 맞을 때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아프고, 또한 그게 또 PRP 가 들어가서 염증 반응을 일부러 일으키기 때문에 한 4-5일 정도는 아픈 통증이, 뻐근한 통증이 꽤 오래 가는데, 그 이후부터 인제 서서히 좋아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치료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맞을 때 굉장히 아프다, 그런 부분들은 쪼끔 이 치료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프롤로 치료 많이 하시죠. 프롤로는 인제 고농도의 포도당을 넣어서, 그거는 인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치료되는 건데요. 어 효과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요즘 들어서는 인제 병원에 가면 프롤로 치료하면은 이런 다른 주사와 같이 혼합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원 가서 담당 선생님들과 잘 상의하시면은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겠구나.'라고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제 결국은 인제 우리가 이러한 치료에도 안 되면은 결국은 인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인제 우리가 언제 수술하느냐 이렇게 인제 보통은 한 3 개월 이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으면 뭐 계속 결국은 인제 이거는 아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인제 요렇게 인대가 다 끊어져 있고 끊어져 있는 상태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손목에 불안정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뭐 이거는 보존적 치료해서 나아질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술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이러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 뭐 그래서 뭐 일상생활이 안 된다. 그다음에 업무적인 것도 안 된다라고 할 때는 결국은 인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고 우리가 수술의 성공률을 보면은 보통은 한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뭐 100% 라는 건 없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정도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목 수술은 대부분 이제 관절경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경으로 하기 때문에 상처가 크지 않고 최소침입적 수술로 인해서 인제 회복도 빠르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제 요런 관절경 수술을 대부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관절경을 들여다봤을 때 실제로 인제 이렇게 중심부가 이렇게 찢어진 경우에는 이게 이 부분이 너덜너덜대면서 움직일 때마다 자꾸 더 찢어지면서 아프겠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이렇게 잘 다듬어 줘서 더 이상 요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 주는 거가 하나의 치료 방법이고요. 근데 인제 TFCC를 봉합을 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인제 손목에 인제 불안정이 있고 이렇게 인제 파열 부위가 명확한 경우에서는 이거를 단단하게 꼬매주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제 관절막 봉합은 초창기 때 인제 저희가 수술할 때는 이제 관절막에다가 TFCC를 이렇게 봉합을 해 줬어요. 사실 이 자체로도 꽤 효과가 좋았었는데 쪼끔 더 인제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인제 이거를 관절 안에다가 이렇게 나사를 박아서 이렇게 꼬매주는 방법도 개발이 됐고요. 지금은 인제 이 부위를 인제 끊어진 부위를 다 단단하게 또 봉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제 경골봉합이라고 해서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 TFC가 워낙 있던 자리에다가 이렇게 봉합을 해 주는 이런 방법들이 요즘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제 제가 대학에 있을 때 했던 논문이 연구 결과인데요. 이거는 인제 우리가 인제 그전에는 마냥 인제 우리가 TFC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인제 꼬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인제 대학에 있을 때 이러한 TFC가 어디에 정확하게 붙어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TFC가 생각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부위가 아니라 이쪽 부위에서 붙어 있구나. 그다음에 이 두 군데에서 붙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사실 인제 이 부위가 인제 보통 인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한 2-3 밀리 정도 앞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인제 숫자들이 저런 부위에다가 정확하게 워낙 해박적으로 붙어 있던 자리에다가 봉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해외에 나가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나름 뿌듯하게 생각했던 그런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우리가 TFC 봉합을 하는데 왜 뼈를 깎느냐고 병원에서 깎기를 인제 얘기를 했다고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인제 척골 단축술이라고 하는 건데 척골을 좀 단축시켜 주는 그런 수술인데 이렇게 사진처럼 인제 척골이 이렇게 튀어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아무리 인대를 봉합을 한더라도 이렇게 척골이 튀어 있는 경우는 다시 또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절 경우 보시면 이렇게 TFCC 가운데가 이렇게 뻥이 구멍이 나 있고 그다음에 이 뼈가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위를 꼬맨다 하더라도 이 척골이 튀어나와 있는 이상 또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척골 여기에서 쳐서 뼈를 내려주는 이런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인데요. 이 척골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이 TFCC뿐만 아니라 요게 맞은편을 보고 있던 월상골, 삼각골 요 뼈에도 이렇게 자꾸 충격을 가해지기 때문에 이 뼈가 결국은 괴사가 돼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아주 이 부분이 인제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TFC를 이렇게 봉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촉골을 여기서 한 2-3 밀리 정도 더 낮춰요.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고정을 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인제 하후에 인제 MRI 보면 MRI상이 인대도 다 타이트하게 고정돼 있고 뼈도 낮춰져 있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를 한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인제 어떻게 재활할 것인가? 보통 인제 수술 후 5 주까지는 고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제 꼬매는 부위가 정확하게 또 붙어야 되기 때문에 고정을 하는데, 그래서 고정도 하고 인제 붓기가 있으면 붓기도 치료하고, 대신 인제 손가락 운동은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목 고정됐는데 손가락도 못 움직이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 때문에 손가락 운동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5 주가 지난 다음부터 인제 깁스를 풀죠. 풀고 인제 보조기 착용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인제 관절 운동을 쪼끔씩 늘려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10 주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는 인제 그 관절 운동도 같이 해 주되 이제 근력적인 근력 운동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쪼끔씩 일상생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로 할 수 있을 때는 보통 한 6 개월 정도는 돼야지 예전에 했던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제 우리가 이 TFC 손상을 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인제 무심코 이렇게 빨래,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손빨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물론 인제 이 성격적으로 이게 내 손으로 해야지만 인제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제 하는데, 결국은 이게 쪼금씩 쌓이다 보면 TFC가 점점 약해지면서 결국 지금과 같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음 손 짜는 거, 손걸레 짜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요리할 때 프라이팬 들고 한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바빠서 인제 한 손으로 하겠지만 결국 인제 이게 쌓이고 이러면서 이게 TFC 손상을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오는데, 이런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푸시업을 많이 하는데, 푸시업 할 때 손목이 이게 과도하게 꺾여지면서 체중이 이렇게 과도하게 걸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TFC가 서서히 파열되면서 인제 나중에는 운동을 전혀 못하는,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두 손으로 한다든지 항상 이런 손목이 나쁠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제 운동과 관련해서 골프 같은 경우는 이 TFC 손상되는 경우는 특히 인제 골프채로 인제 뒷땅을 많이 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나 아니면은 과도하게 손목 코킹이 됐을 때, 손목이 너무 많이 코킹이 되고 그랬을 때는 이 릴리즈 되면서 손목에 인제 TFC를 치면서 TFC가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체중과 맞지 않는 이 샤프트, 이 채를 쓰는 거죠. 이게 너무 강한 채를 쓰려다 보면은 결국은 공에 맞는 충격이 바로 손목에 전달돼서 손목이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테니스도 인제 우리가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과도한 스핀을 걸 때 손목 스냅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이 손상이 되고 아니면 스매싱 할 때도 많이 다치게 되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공이 제대로 가운데에 맞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손목이 돌아가면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백리턴 할 때 특히 인제 손목이 스냅으로 인제 백리턴 하게 되는데, 이때 손목에 손상이 많이 되고 또 인제 스매싱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칠 수가 있고요. 요즘 인제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이렇게 인제 벤치프레스처럼 손목을 과도하게 뒤로 접혀지는, 이렇게 이 무거운 걸 하기 때문에 다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인제 손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인제 평상시에 자주 혹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을 한다든지 했을 때 손목 보호가 중요한데, 우선 손을 이렇게 하늘로 보게끔 하시고 손을 뒤로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꺾는 겁니다. 이런 스트레칭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이 상태에서 반대로 손목을 또 이렇게 구부러지게 하는, 요렇게 해 보세요.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10초 정도 유지해 주고 이렇게 한 10번 정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
근력 강화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손을 쓰게 되면 TFC의 로딩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TFC의 로딩을 줄여줄 수 있는 거가 바로 인제 전완부에 있는 근육들 아니면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있는데요. 이런 인제 등초성 운동이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등초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손을 인제 쭉 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잡고 얘는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 얘는 못 돌리게 하고 그래서 이 정자세도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10초 정도 유지하게 되면 이런 그 회내근 근력이 많이 도움이 돼요. 이렇게. 반대로 인제 이거를 인제 회외근 그다음에 인제 반대로 인제 이 손이 반대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잡고 이렇게 해외 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인제 회외근을 강화시켜서 이 TFCC를 좀 더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손목을 잡고 인제 한쪽은 뒤로 넘기려고 한쪽은 이게 저항하면서 이런 운동들 이렇게 해 주고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 손목 주변에 인제 근력을 강화시켜 주게 되면 TFC 항상 손상되는 거를 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지금 질문에 대해서 제가 시청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딸기 바나나 님 테니스 백핸드 후 통증이 시작됐는데 단순 염자랑 TFC 손상이랑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염자는 우리가 인제 이게 백핸드가 인제 일시적인 게 아니고 자주 반복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TFC 손상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백핸드 동작 후에 많이 와요. 왜냐면은 이게 인제 손목을 과도하게 쓰다 보면은 인제 그 손목 신전근들이 약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약해지면서 인제 TFC도 같이 힘을 받기 때문에 TFC 만성적으로 손상이 되는데 그래서 혹시 내가 이런 손목에 과도하게 인제 이런 손목 어 동작을 하지 않는지 그거를 좀 보시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손목을 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초기에 인제 아프실 때는 쪼끔 어느 정도 보조기라든지 손목 보조기를 써서 안 쓰는 게 제일 답입니다. 손목 테니스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니까 요건 당분간은 한 2-3 정도는 보조기 차면서 통증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보고 만약에 통증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밀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소남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손목 치료는 충격파와 주사 치료 중 효과가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충격파 3회 정도 받고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무거운 걸 들면 다시 나빠질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충격파는 우리가 인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3 회는 좀 약하긴 해요. 보통 일 주일에 한 2번 이상은 받으셔야 되고 한 3 개월 정도 꾸준하게 받아야지 쪼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1-2번 받고도 좋아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걸로 재생을 다 유도하기는 어렵고요. 쪼끔 길게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주사 치료 아까 말씀드렸죠. 주사 치료도 인제 어떤 걸 받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인제 만약에 치료하신다라고 하면 주사 치료와 충격파를 병행하는 것도 괜찮겠다. 대신 주사 치료는 인제 재생 치료를 하는 게 좋겠죠. 다음에 인제 핑크로 세툴립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손목에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도 TFCC 손상 때문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면 TFC가 파열되면 그런 부분들이 딸깍거릴 수가 있고요. 사실 딸깍거리는 소리는 TFC 말고도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절이 약해진다든지 그리고 인제 힘줄이 인제 뼈 위를 지나갈 때 인제 힘줄이 인제 튀어나온 부위를 이렇게 비껴나가면서 그렇게 소리가 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때 인제 힘줄 때문에 통증 때문에 인제 힘이 빠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인제 TFC인 경우에도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인제 일상생활에도
많이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진찰이 필요하실 것 같고, 좀 쉬고 괜찮다라고 하면은 쪼끔은 요거는 좀 더 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오킴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손목과 팔꿈치에 통증이 느껴지는데 평소에 약을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요. 수술은 더 무섭고요. 약물 말고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 사실 인제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그런 인제 통증이 아주 심할 때는 약이 쪼끔 도움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약이 싫다라고 하시면은 어 보조기를 차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온열 치료 요법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제 컴퓨터 하실 때 인제 손목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TFC의 손상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제 마우스를 잡을 때 이런 평범한 마우스 말고 왜 버티컬로 돼 있는 마우스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물론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게 마우스가 편하긴 하지만 이런 마우스가 편하긴 하지만 버티컬은 또 요 손목은 잘 보호할 수 있는데 이 어깨에 쪼끔 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수연 님께 밑에서 임수연 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소염 진통제 쓰면 증상만 완화되는 건지요? 아니면 완전히 나을 수 있는지요?" 보통은 TFC의 인제 단순 염좌라고 하면 소염 진통제만 쓰면 완전히 좋아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 굳이 안 써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만성적이라고 하면은 소염 진통제는 인제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건데요. 근데 사실 완화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인제 통증이 이게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만성적이 되면은 이게 인제 그 통증이 계속 갈수록 계속 인제 심하게는 인제 복합 부위 통증증처럼 더 나쁜 상지 전체의 팔이 아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증은 가급적이면 초기에 없애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제 증상에 따라서 이제 "손목에 불안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인제 그 약만 치료 가지고는 '약으로만 치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오킴 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부작용이 걱정되는데 주사 치료 중에 부작용이 가장 적고 효과적인 주사는 뭘까요?" 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하셨네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부작용이 걱정됩니다. 사실은 저는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보다는 아까 물론 인제 쪼끔 우리가 통증이 있긴 하지만 PRP라든지 아니면은 그 DNA 주사 아니면 프롤로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어 PRP를 쪼끔 더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 우키 님? 음 혹시 특별히 크게 다친 적이 없는데도 TFCC가 손상될 수 있을까요? 평소 컴퓨터와 마우스, 스마트폰, 간단한 헬스 동작만 하는데 손목이 자주 저릿저릿해요.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을 완전히 쉬어야 하나요? 아니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해도 되나요?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간단한 헬스 동작만 하더라도 손목이 저릿저릿하다라고 하면은 요런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터널 증후군이 좀 의심되긴 해요. 물론 인제 터널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많이 써서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TFCC가 약할 때 불안정해 있을 때는 이 터널 증후군이 더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목이 안전하게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통증이 있을 때는 완전히 쉬어 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수염제 등을 먹어서 통증을 완전히 낫게끔 해 주는 거 좋고 아니면 보조기 같은 게 있으면 보조기 차서 통증이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운동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 굳이 막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은 오히려 낫는 게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치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충분히 쉬어 주면서 많이 아플 때는 좀 냉치료 좀 하고, 또 어느 정도 통증이 좋아지면 이제 온찜질로 바꿔서 인제 따뜻하게 해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인제 제가 여러분이 많이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우리가 평상시에 인제 손목에 대해서 잊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항상 이런 나이 들수록 특히 이런 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예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잘 되새겨서 지내시면은 아주 큰 문제 없이 잘 건강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시청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